2024년 12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대형마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장을 보던 한 미국인 주부가 통조림 코너 앞에서 멈춰 섭니다. 선반에 빼곡히 쌓인 파란 캔 SPAM. 여자는 캔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코를 찡그리며 다시 내려놓습니다. 스팸. 이거 걔도 안 먹어. 소금 덩어리잖아. 옆에 있던 남편도 고개를 젓습니다.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이거 먹고 토 나온다고 했어. 차라리 진짜 고기를 사자. 두 사람은 스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선반 위 스팸 캔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쓸쓸히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모백화점. 손님, 죄송하지만 스팸 선물 세트는 오전에 다 품절됐습니다. 에이 진짜요? 추석 때도 그러더니 설날도 똑같네. 예약 고객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 주에 물량 들어오는데 그때 오시겠어요? 에휴, 알겠어요. 꼭 좀 남겨주세요. 한 중년 남성이 아쉬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명절만 되면 되풀이되는 풍경. 백화점 식품 코너 직원이 한숨을 쉽니다. 스팸이 이렇게 잘 팔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준비할 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는 선반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는 통조림. 한국에서는 명절 선물 1순위, 백화점에서 품절 대란. 같은 제품인데 대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숫자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스팸 소비량은 연간 2.5캔. 미국은 고작 0.8캔. 한국 인구는 5천만, 미국은 3억 3천만인데도 한국이 3배 이상 더 먹습니다. 한국 스팸 시장 규모는 연간 3천억 원. 명절 시즌만 되면 스팸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한 세트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제품은 무려 15만 원까지. 15만 원이요? 돼지 어깨살 갈아 넣은 통조림 몇 개가 15만 원? 미국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지갑을 엽니다. 시부모님 선물로 딱 좋지. 거래처에 보내기 좋아. 무난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비밀 속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가 숨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스팸을 주워 먹던 할머니들의 이야기. 미군 부대 옆에서 태어난 부대찌개의 슬픈 탄생.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 스팸을 선물로 주고받게 된 기적 같은 변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팸 한 조각에 담긴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 80년의 진실을요. 1937년 7월 미국 미네소타주 오스틴. 호멜 식품 공장의 CEO 제이 호멜이 사무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젠장. 돼지 어깨살이 또 3톤이나 남았어. 당시 미국인들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특정 부위만 먹었습니다. 삼겹살, 등심, 안심. 부드럽고 기름기 적당한 부위만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어깨살은 질기고 맛없어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자니 돈이 아깝고 팔자니 아무도 안 사고. 호멜은 담배를 피워 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연구팀장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어깨살을 갈아서 통조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장기 보관도 되고 언젠가 전쟁이라도 나면 군대에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 지금 미국이 무슨 전쟁을 해? 아직은 아니지만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히틀러가 날뛰고 있고요. 호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버릴 고기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연구팀은 돼지 어깨살을 갈아서 여러 가지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어깨살 90%, 감자 전분 5%, 소금 3%, 설탕 1%, 그리고 방부제 소량. 믹서기에 넣고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핑크빛 고기 반죽. 이걸 직사각형 캔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찌고 밀봉했습니다. 완성된 통조림을 열어보니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짭짤하고 느끼한 향.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국 스팸으로 결정했습니다. 스파이스드 햄.
즉 향신료 넣은 햄이라는 뜻. 하지만 실제로는 햄도 아니고 향신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갈아 넣은 돼지 어깨살 덩어리였습니다. 1937년 9월 첫 출시. 마트 선반에 파란 캔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한 캔에 25센트. 당시 진짜 고기가 1파운드에 50센트였으니 꽤 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게 고기야? 젤리 같은데? 깨 밥이나 줘야겠네. 판매는 처참했습니다. 첫 달 판매량은 고작 2,000캔. 공장에는 재고가 쌓여갔습니다. 호멜은 광고도 때려봤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간편한 식사의 혁명. SPAM. 라디오 광고도 했습니다. 바쁜 주부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가짜 고기라며 외면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호멜사는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거 실패작이야. 접어야 하나? 그런데 1939년 9월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미국은 방관했습니다. 유럽 전쟁은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이다. 모든 청년은 군대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즉시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청년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급하게 군대에 보급할 식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보관 가능하고 조리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값싸고 단백질 많은 고기. 국방부 보급 담당자들이 전국의 식품 공장을 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에 스팸이라는 통조림이 있습니다. 재고도 엄청 많고요. 스팸? 그게 뭔데? 돼지고기 통조림입니다. 밀봉되어 있어서 1년 이상 보관 가능하고 열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오, 그거 완벽한데? 당장 사들여. 1942년 3월 미군은 호멜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캔 주문. 호멜 공장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스팸 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에 10만 캔씩. 공장 직원들은 교대 근무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더 빨리. 전선에서 기다리고 있어. 스팸은 배에 실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선, 태평양 전선, 아프리카 전선, 그리고 한반도까지. 군인들 배낭에는 스팸 캔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스팸을 너무 싫어한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한 병사의 일기입니다. 1944년 7월 3일. 오늘도 스팸을 먹었다. 아침에 스팸, 점심에 스팸, 저녁에도 스팸. 이제 돼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 전쟁이 끝나면 평생 이거 안 먹을 거다. 태평양 전선의 한 해병대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스팸을 또 먹었다. 짜고 느끼해서 목이 넘어가지 않는다. 적군보다 스팸이 더 무섭다. 군인들 사이에서 농담이 돌았습니다. 스팸이 뭔 줄 알아? 고기인 척하는 무언가. 하지만 군대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먹기 싫으면 굶어.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스팸 안 먹는다. 미국 전역에 스팸 혐오가 퍼졌습니다. 마트에는 엄청난 재고가 쌓였습니다. 전쟁 중 만들었던 스팸이 남아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호멜사는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쟁 특수는 끝났어. 이제 어떡하지? 사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탱크가 굉음을 내며 남아있고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짐을 싸들고 아이를 업고 어르신을 부축하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집은 불타고 논밭은 폭격당하고 공장은 무너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물건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흙을 먹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1951년 1월 일사후퇴. 서울은 다시 북한군에게 넘어갔습니다. 피난민들은 부산, 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임시 판잣집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서울, 의정부, 동두천, 평택, 부산. 전국 곳곳에 거대한 미군 부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부대마다 쓰레기 집화장이 생겼습니다. 미군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버리는 곳. 처음엔 한국인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출입금지. 민간인 접근 불가.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담을 넘거나 철조망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미군들이 버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먹다 남은 빵, 햄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스팸 캔. 고기다. 진짜 고기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스팸 캔을 주워 담았습니다. 캔을 열면 반질반질한 핑크빛 고기 덩어리. 처음 먹어본 스팸의 맛. 짜고 느끼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고기였습니다. 전쟁통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풀죽도 못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서 스팸 캔을 주었어요. 캔을 따자마자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 울었어요. 살았구나 싶어서. 스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었지만 곧 미군들과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 스팸 하나만 주세요. 빨래 해드릴게요. 할머니, 스팸 2개만요. 구두 닦아드릴게요. 미군들도 어차피 먹기 싫어하던 거였습니다. 스팸, 가져가. 난 질색이야. 그렇게 스팸이 민간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52년경 의정부와 동두천 지역에서 부대찌개가 탄생했습니다. 한식당 주인 할머니가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고기를 찾는데 살 돈이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스팸이랑 소시지를 주워다가 고추장에 끓여봤어요.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쓰레기로 음식을 만든다는 게. 하지만 손님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기 맛나요. 부대찌개 한 그릇 더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정부 가면 미군 부대찌개 있대. 고기 들어간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그릇에 20원. 당시 막걸리 한 잔이 5원이던 시절 비싼 편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샀습니다. 왜?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전쟁통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한 손님의 증언입니다. 1953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9살이었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부대찌개 집에 갔어요. 돈이 없어서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었어요. 빨간 국물에 스팸이 둥둥 떠 있었어요. 엄마가 스팸 하나를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짜고 느끼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 첫 고기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부대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부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동두천, 의정부, 평택, 부산. 그리고 스팸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내내 스팸은 귀한 고기였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스팸은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스팸을 사주었습니다. 대보가 오늘은 할배가 고기 사줄게. 할배, 진짜요?
그럼 이거 봐라. 스팸이다. 미국 고기란다. 아이는 스팸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감격했습니다. 8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쟁만 아니었어도 이 아이한테 진짜 소고기를 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스팸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귀한 고기로, 미국에서 온 선물로, 먹으면 행복해지는 걸로, 명절의 맛으로. 그리고 1970년대 한국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대한민국은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과를 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수출이 늘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아직 가난했지만 더 이상 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정품 스팸을 살 수 있었습니다. 1980년 제1제당지금의 CJ 호멜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팸을 한국에서 공식 유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트 선반에 반짝이는 파란 캔이 올라갔습니다. 정품 스팸 있고 가격은 한 캔에 800원. 당시 돼지고기 백지 200원이었으니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샀습니다. 와, 이제 쓰레기통 안 뒤져도 되겠네. 정품이다. 미국에서 바로 온 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가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스팸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왜일까요? 제1제당 마케팅팀은 한국인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1987년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돌파. 이제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잘 살아. 하지만 동시에 추억이 살아났습니다. 40대, 50대가 된 사람들. 그들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사주시던 스팸의 맛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맛. 명절 때 친척 오면 엄마가 꺼내주시던 그 캔. 스팸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렵게 사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1제당은 이걸 간파했습니다. 1990년 회의실. 마케팅 팀장이 말했습니다. 스팸을 명절 선물로 포지셔닝합시다. 명절 선물요? 통조림을? 네. 한국인들에게 스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억, 행복, 사랑. 이걸 선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스팸 선물 세트였습니다. 고급 박스에 스팸 플러스 식용유 플러스 참치를 넣어서 포장은 황금색으로. 한국인들은 황금색을 좋아합니다. 황금색 비싸 보임 정성 고급. 1990년 추석 첫 출시. 이번 추석엔 스팸 세트 어때? 오, 좋지. 실용적이고 누구나 좋아하고. 대박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세트 판매. 명절 선물 시장을 스팸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10만 원 넘어서 부담스럽다. 과일? 금방 상한다. 홍삼? 나이 든 사람만 좋아한다. 하지만 스팸? 의뢰부간되고 누구나 좋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가격도 적당하다. 완벽했습니다. 1995년 CJ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프리미엄 스팸 세트 출시. 한 세트에 5만원. 고급 박스, 리본 포장, 심지어 쇼핑백까지. 5만원짜리 스팸이요? 네, 손님. 이건 저염 스팸, 올리브유 스팸 들어간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사람들은 샀습니다. 시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거래처에 보내기 좋아. 2000년대 들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스팸 세트가 나왔습니다. 한 세트에 10만원. 10만원이요? 네, 이건 트러플 오일 스팸, 레드 와인 스팸, 발사믹 스팸 들어간 한정판입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회사 상사한테 드릴 거예요. 시댁 가는데 이 정도는 들고 가야죠. 2010년 15만원짜리도 나왔습니다. 2023년 현재
가장 비싼 스팸 세트는 20만원. 돼지 어깨살 갈아 넣은 통조림이 20만원. 미국인들이 들으면 정신을 잃을 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팔립니다. 왜냐고요? 스팸은 고급 선물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시죠. 2023년 한국 스팸 시장 규모 3,200억 원. 이중 명절 선물 세트 1,800억 원 56%. 한국의 1인당 연간 스팸 소비량 2.5캔. 미국의 1인당 연간 스팸 소비량 0.8캔. 한국이 3배 이상 더 먹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의 스팸 선물용 비중 60%. 미국의 스팸 선물용 비중 0.01%. 미국인들은 스팸을 선물로 준다는 발상 자체를 못합니다. 스팸을 선물로? 미쳤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합니다. 추석 선물? 당연히 스팸 세트지. 그 사이 미국에서는 스팸 선반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맘, 스팸 사지 마. 소금 폭탄이라고 건강에 안 좋대. 알아. 나도 안 먹어. 걔도 안 먹는 거. 하지만 코리아타운만 가면 스팸 코너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싹쓸이 해가기 때문입니다. 명절인데 스팸 없으면 안 되지. LA 코리아타운 마트 주인의 증언입니다. 추석 2주 전부터 스팸이 동납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모자라요. 한인들이 한 번에 2,030캔씩 사가요. 미국인 직원들이 놀라더라고요. 왜 저렇게 스팸을 좋아해? 하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인들이 제일 먼저 사재기한 게 뭐였을까요? 마스크. 2순위. 화장지. 3순위. 1순위는 스팸이었습니다. 스팸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마트 스팸 코너가 텅 비었습니다. 진짜 전쟁도 아닌데 사람들은 스팸을 쟁여놨습니다. 왜? DNA에 새겨진 겁니다. 스팸 생존 안전 희망.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통에 스팸으로 살아남았던 그 기억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2024년 설날 서울모 백화점 식품 코너. 한 60대 할머니가 스팸 선물 세트 앞에 서 있습니다. 직원이 다가옵니다. 어머님, 어떤 세트 찾으세요? 저기 10만원짜리로 하나 주세요. 큰아들한테 줄 거예요. 네, 포장해 드릴까요? 네, 예쁘게 좀 해주세요. 할머니는 선물 세트를 받아 들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70년 전, 1954년 겨울, 의정부 미군 부대 쓰레기통. 그때 그 할머니는 12살 소녀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엄마 손을 잡고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아라. 스팸캔 하나만 찾으면 돼. 그때 찾은 스팸캔 하나. 그걸로 온 가족이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스팸. 그게 생명줄이었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화점에서 당당하게 10만원짜리 스팸을 삽니다.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굶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변화가 기적 같습니다. 할머니는 선물 상자를 꼭 안고 백화점을 나섭니다. 우리 아들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지. 여러분, 스팸은 그냥 통조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지며 스팸을 주워 먹던 사람들. 1970년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절. 처음으로 정품 스팸을 사 먹으며 눈물 흘리던 부모들. 1990년 경제 성장의 시대. 스팸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들. 2025년 현재. 백화점에서 당당하게 프리미엄 스팸을 사는 우리. 똑같은 스팸이지만 의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쓰레기에서 생존으로 추억으로 선물로. 가난의 상징에서 풍요의 상징으로. 미국인들은 여전히 스팸을 개밥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마켓 선반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스팸은 기적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준 생명줄이었고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게 된 증거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스팸 한 조각 드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짠 고기 한 조각이 할머니 세대에게는 눈물이었고 부모 세대에게는 희망이었으며 우리 세대에게는 추억이고 다음 세대에게는 역사가 될 거라는 것을요. 전쟁의 쓰레기가 명절의 선물이 되기까지. 스팸 한 조각에 담긴 대한민국 80년의 이야기였습니다.